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미드나잇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6월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쇼케이스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리뷰해볼게요. 성장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보스 상위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230레벨 이후 고레벨 구간의 성장 속도를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조정하고 레벨업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패치 내용은 성장 개선입니다. 171레벨부터 구간별 필요 경험치가 조정되고 해당 레벨 구간의 경험치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240레벨에서 242레벨로 2레벨이나 올랐어요. 경험치 보정뿐만 아니라 아케인 포스 필드 몬스터 경험치도 증가했는데요. 경험치를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갓 패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패치 전 혈맹의 반지 사냥팟에서 19시간을 사냥해도 2%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은 5시간만 사냥해도 거의 5%가 오를 정도로 고레벨 구간에서 레벨업이 꽤 쉬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 경험치 조정과 함께 좀 성장에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얌얌 아일랜드 이후 구간의 그 아케인 포스 필드 경험치도 증가 조정이 됩니다. 신규 경험치 던전이 생겼군요. 네, 신규 경험치 던전 에르다의 숲이라는 던전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230레벨부터 진행할 수 있는 에르다의 숲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승 디렉터님 말에 따르면 230레벨 이상 구간에서의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험치를 비교를 해보면 파티 경험치가 높은 혈맹의 반지 파티에서의 사냥 경험치보다 좀 더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던전의 보스가 꽤 강하다 보니 사냥 장비세 차이에 따라서 잡는 몬스터 마리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진행하는 방법은 에르다의 숲을 클릭하시고 하루에 한 번 60분 무료 충전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캐시 상점에서 판매하는 기억의 빛 아이템으로도 시간 충전이 가능합니다. 레벨마다 등장하는 몬스터가 다르고 내 아케인 포스 수치에 따라서도 추가 경험치 획득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에르다의 숲은 백그라운드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기억의 빛 지속 시간이 지나면 추가 경험치 획득량 적용이 안되고 사냥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자동 사냥 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네, 메이플랜 버닝 플러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닝 플러스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버닝 이벤트는 그동안의 버닝 이벤트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뒀는데요. 경험치 추가 보상 효과, 부스터 타임 효과가 추가되고 레벨 달성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키우고 있던 캐릭터도 버닝 캐릭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버닝 이벤트로 지정된 캐릭터도 성장의 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바로 모두의 성장 지원인데요. 요거 다 아시죠? 하지만 네 번째 새로운 시즌으로 리뉴얼이 돼서 돌아옵니다. 지금 세 번째 시즌까지는 특정한 시점에 생성한 캐릭터까지만 이제 리뉴얼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랬었죠. 네, 이번에 리뉴얼하면서는 오랜만에 메이플렘에 복귀하신 용사님들이나 뭐 부캐릭터를 육성하시는 경우에도 그 혜택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성장을 도와주는 모두의 성장 지원 이벤트 시즌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먼저 오래전에 생성한 캐릭터도 모두의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약 4년 반 전에 생성한 캐릭터에 들어가 봤더니 모두의 성장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헤어 성형 쿠폰이 프리미엄 성장 지원 쪽으로 내려간 건 아쉽지만 마네킹 그리고 SS 주얼만 봐도 22,000원 가격에 정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뉴비분들이라면 구매하고 시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대신 정말 안 좋은 점은 예전에 레벨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롤백이 돼서 각각 받기가 불가능하고 모두 받기를 눌러야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80레벨부터 220레벨까지의 오. 모두의 성장 지원 플러스가 추가됩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180레벨부터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 지원 플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의 성장 지원 플러스의 기본 구성 아이템은 크게 좋은 보상은 아닌 것 같고, 대신 33,000원짜리 프리미엄 성장 지원 보상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SS급 주얼에 경코잼 40개, 거기다가 5억, 10억 레드매수 교환권 3장씩, 그리고 극성비까지 하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모두 받기만 지원된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유니크 파프니르 장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뉴비분들의 템 세팅 가이드도 바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템 세팅 가이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개선 사항입니다. 그 용사님들의 플레이 편의성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소위 숙제라고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플레이에 대한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티켓 배수 차감 던전이 확대가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숙제를 하는데 엘리트 던전, 피라미드, 디멘션, 이볼빙은 티켓을 한 장씩 쓰다 보니까 숙제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티켓 배수 차감 기능이 생기면서 편의성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주간 보상은 한 판만 진행하고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티켓 최대 사용 개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티켓이 많이 쌓여 있다면 예전처럼 여러 번 던전을 진행하긴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티켓 최대 사용 개수를 요일 던전처럼 최소 10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무릉도장 개선. 무릉도장이 정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숙제였는데요. 이번에 층 건너뛰기가 추가되면서 숙제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 무릉도장에 입장할 때 층 건너뛰기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너뛰기를 사용하면 이번 주 기록에 5층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대신 층 건너뛰기를 사용할 경우 랭킹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건너뛰기가 이번 주 기록 기준이라서 월요일에는 최소 7층까지 등반을 해주어야 건너뛰기가 가능하고 입장한 뒤에 1층이라도 클리어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닝 M타워가 개선이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한 층 수동으로 올라가는 불편함 굉장히 크셨었죠. 예. 한 달 동안 귀찮아서 안 하다가 월말에 몰아서 하는 컨텐츠가 커닝 M타워였는데요. 이번에 층간 자동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층을 진행하면 다음 층 자동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에선 자동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대원 효과도 이번에 변경이 되었고 전투 시작과 종료 시의 대기 시간도 감소되었습니다. 층수도 60층까지로 변경되었지만 변경된 층수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클리어 보상, 입장 조건, 공격대원 입장 제한 변경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원정대와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시간대에 용사님들이 모여서 도전하는 방식을 좀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정대가 열리는 시간에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되시면 일일 콘텐츠도 완료를 못하시기 때문에 원정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보스에서도 좀 클리어를 통해서 부가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일일 콘텐츠의 미션을 전체 보스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원정대로만 클리어 가능하던 일일 콘텐츠 미션이 루타비스 군단장 보스로도 클리어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보스 기여도 기여도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네. 네, 원정대 이상의 상위 보스 콘텐츠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저희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여도를 만족하셔야지만 보상이 지급되는 보스 기여도 시스템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마 이번 패치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패치 내용을 보면 화면에 나온 보스들을 대상으로 기여도가 3%보다 낮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보스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클리어 시간보다 빠르게 클리어하면 기여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실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도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클리어 시간이 긴 상태에서 기여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상처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입장 가능 횟수도 초기화됩니다. 반면에 클리어 시간이 빠를 경우 기여도를 달성하지 못해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스마다 정해진 클리어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필드 파티 옵션 개선, V 매트릭스 개선, 유니온 공격 대원 효과 추가, 하이퍼 스탯 초기화 제어 변경, 큐브 등급업 확률 상향, 환생의 불꽃 추가 옵션 개선, 최대 매소 보유량 확장, 또 투명 무기가 추가되는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 나약한 영혼들 아름다운 고통 속에서 더 처절히 발버둥쳐라. 지닐라 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닐라 보스가 추가되면서 아케인 장비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케인 장비의 세트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만큼 지닐라 보스의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케인 2셋을 맞추고 난 뒤에야 클리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환생의 불꽃 추가 옵션이 개선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추가 옵션을 새로 만들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아케인 셋을 맞춘 후에 딜이 부족하면 그때 추가 옵션 작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돈을 엄청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업데이트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고 개선되었는데요. 유저분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꽤 개선이 되었고 항상 콘텐츠에 목말라 있던 메이플 스토리 M 유저에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보스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듄켈, 검은 마법사, 신규 직업 등 아직 많은 콘텐츠가 남았다는 걸 유저에게 알려준 부분에서 꽤 의미 있고 성공적인 쇼케이스 그리고 6월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많은 만큼 영상도 길어졌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크리에이터즈 후원까지 부탁드립니다.